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3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3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키자루를 돌려버리는 루피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키자루는 루피의 공격이 가소로운 것처럼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키자루는 루피에 의해 바다로 날아갔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올라온 뒤 루피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팔척경공옥을 통해 분신을 만들어 루피에게 상처까지 주죠. 재미있는 건 이번 키자루와 루피와의 전투에서 루피만 제대로 된 유효타를 맞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키자루는 분신을 통해 루피를 공격할 당시 루피는 키자루의 본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까지 보는 견문색을 가진 루피가 이 또한 눈치 못 챌 정도의 분신을 만들어낸 거죠. 와노쿤이 당시 카이도가 부상당한 상태였지만 분명한 건 니카를 상대로 이 정도로 여유로운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독자들이 일부 3대장의 강함을 논할 때 아카이노, 아오키즈, 키자루 순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투로 알 수 있는 건 키자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정면은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찾기 위해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내려가려는 이유는 베리어를 풀어도 파시피스타 마크 3의 레이저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키자루가 뺏은 파시피스타 마크 3의 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89화에서 세터는 도베르만에게 말합니다. 내가 왔다는 건 들키지 말아라. 당시 심층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 대세가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는 세턴 때문에 계획에 실패할 거라는 떡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턴의 존재 유무가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에게 계획을 실패시키는 떡밥인 걸까요? 그 이유는 세턴은 오로성으로서 파시피스타 및 세라핌을 조종할 수 있는 위권 순위가 1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는 세턴의 존재를 모르는 만큼 파시피스타가 자신들을 공격 못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세턴이 존재를 드러낸다면 전세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1093화 마지막에 아틀라스가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변경시키자 세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즉, 세턴이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턴과 루피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번 에그에 대해서 키자루가 루피에게 일부러 패배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키자루가 베가펑크와 센토마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키자루 패배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에그에 대해서 세턴과 루피의 대결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석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세턴과 같은 상처를 가진 들수와 루피가 대결을 하는 듯한 표지는 세턴과 루피의 대결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루피와 먼저 싸우고 있는 키자루는 어떻게 해서든 세턴 대결 떡밥을 위해서라도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키자루가 센토머러와 베가펑크를 구하고 싶은 걸로 보아 루피에게 패배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세턴의 강함입니다. 물론 현재 오로성의 강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의 이름이 고대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과 같은 태양계 행성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즉, 오로성의 이름 역시 고대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과 같은 신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포세이돈은 과거에도 존재하던 자입니다. 시라오시 자체가 포세이돈이 아니라 그 전에도 포세이돈은 존재했고 신의 이름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또한 태양의 신 니카 역시 사람 열매로 있던 게 아닌 고대 문헌 속 존재하던 신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 등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가진 신들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의 이름 역시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과 같은 신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로성은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신 그 자체이거나 신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죠. 분명한 건 신들의 이름을 가진 오로성은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즉, 세턴 역시 신 니카로 변한 루피 못지않은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가 니카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1045화에서 니카는 소모가 엄청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예로 1070화에서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루치와 싸우기 위해 니카 모드를 사용한 후 늙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현재 루피는 키자루를 상대하기 위해 니카로 변신했습니다.
즉 키자루를 쓰러뜨릴 때면 세턴이 등장할 텐데, 그때쯤이면 혹은 싸우다 중간에 루피가 니카 모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세턴이 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조로상디 징배도 세턴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최종막에 다가온 상황에서 루피 일당이 세턴에게 전멸당하며 임펠다운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즉 위기에 처한 루피 일행을 도와줄 조력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도와줄 조력자 후보 2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의 거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철의 거인이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철의 거인이 루피의 심장 소리에 반응해 눈을 뜬 만큼 철의 거인이 세턴을 상대하며 루피 일행을 도와줄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드래곤입니다. 현재 드래곤이 베가펑크가 고대병기급 무기를 세계 정부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드래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에그헤드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때 마침 드래곤이 위기에 처한 루피를 도우며 드래곤과 세턴의 대결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치와 조로의 대결입니다. 2년 전 조로와 루치는 워터7에서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조로가 일방적으로 당하며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현재 조로와 루치의 상황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예로 조로는 루치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 힘으로 우리 선장과 싸우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거의 조로가 루치의 강함을 평가할 정도죠. 확실히 조로가 강해졌네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할 건 조로의 대사에 대한 루치의 반응입니다. 루치는 조로의 말을 듣고 답합니다. 사왕의 넘버2 죽일 보람이 있겠어. 이 대사는 개인적으로 1093화 최고의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루치가 사왕 루피와 싸우려고 하자 카쿠와 스튜시는 사왕과의 싸움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루치에게 싸우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루치는 루피를 사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화에서 드디어 루치가 루피를 사왕으로 인정해 주었네요. 다음 주 장면은 보니를 함께 구하러 가려는 상디입니다. 상디는 베가펑크가 보니를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여긴 상디. 보니짱 구출이라면 나도 반드시 가겠어. 이후 베가펑크가 베가탱크로 나아가자 상디는 외칩니다. 기다려, 나도 태워줘 베가펑크. 그리고 상디는 베가펑크가 타고 있는 베가펑크를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다음 장면에서 뜬금없이 상디가 프랑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프랑키가 나도 가겠어라고 말하며 붙잡은 걸로 봐. 어떤 떡밥이 아닌, 이번엔 프랑키가 붙잡아 같이 갔다는 연출인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